최근 지진이 발생한 후 일본 기상청의 한 방송이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 중인 해설자가 가리키는 것을 자세히 보면 프로젝터를 통해 인쇄된 프린트물을 TV를 통해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TV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해설자가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 TV 속에 손이 나와 다음 페이지로 넘겨줍니다. 한국이었다면 아예 CG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고 혹시나 CG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보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작은 종이를 사용하더라도 해설자가 직접 종이를 들고 설명하고 우리가 보는 화면의 카메라가 그것을 확대하여 보여주겠죠. 굳이 이렇게 이중 TV, 이중 카메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조롱을 받고 있는 방송사 측에서는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이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나 TV 방송이 아닌 평소 오프라인 브리핑을 할 때처럼 통상적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채택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모든 측면에서 너무 아날로그적이다.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비웃음을 많이 받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현대 첨단 사회에서 일본의 경쟁력을 수십 년 동안 급감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IT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으로도 직결되는데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GDP 순위 2위였던 일본이 중국에 밀려 3위로 떨어지자 일본의 뉴스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제1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의 추월당해 지위가 위협받았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큰 위기감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영토의 크기, 인구 수와도 관련이 크지만 결정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구조와 기술에 누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일본은 혼자서 간랍하고 수화되며 뒤처지는 동안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경쟁력 있는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에 적응하며 일본을 제치게 되었죠. 실제로 지난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50년 일본의 GDP가 한국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보다도 뒤처지는 하위권일 것이라 말했기에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충격을 넘어 패닉에 빠졌었고 언론에서도 이를 쉬쉬하며 보도하지 않는 참사도 있었는데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놀라운 일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50년 후에는 일본이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는데 실제로 50년이 지나고 보니 앞으로는 쇠퇴하는 현실만 남았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일본제 가전제품만 해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TV라고 하면 소니나 파나소닉이 유명했지만 이제는 삼성전자와 LG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일본의 가전 판매점에서도 대형 TV는 대만제나 한국제가 많고 일본의 대기업들은 줄줄이 적자 속에서 장사를 할 뿐입니다. 이는 곧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의 기업에게 인수되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따름이기에 일본은 과거의 기세는 완전히 쇠퇴하여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파멸을 향하고 있다 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만 나올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일본의 현금 결제 비율은 무려 82%에 달합니다. 조사국 중 가장 현금 결제 비율이 낮은 국가는 한국으로 약 96%에 달할 정도로 일본과 대조적입니다. 국민 생활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화폐부터가 아직 아날로그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입니다. 이는 결국 일본 청소년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나비 효과도 불러일으켰습니다. OECD의 국제학력조사 PISA에 따르면 2009년 일본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세계 8위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5위로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상당히 주목할 만했는데요. 컴퓨터 형식의 테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일본 학생들의 독해력 평가 성취도 저하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10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은 사용할 줄 아는 반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아이들은 극소수라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자택에 PC가 있어 사용한다 라고 답한 일본의 학생은 응답자의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사용률 역시 타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일본 학생들의 PC 사용률은 개발도상국 이하 수준입니다. 교육의 ICT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일본의 신세대가 모바일로의 전환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애플로 대표되는 미국에 의해 강제로 테라포밍화, 식민지화된 것에 불과하지 본질적으로 그들의 의식이 디지털화된 것은 아니란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은 디지털 사회에서의 식민지에 불과할 뿐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큼은 창의성과 기술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일본의 후진성은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신청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마이넘버 제도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기본대장과 마이넘버가 연동되지 않아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이것의 대조 작업을 위해 대대적인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은 업무 과부하에 빠져 오히려 대면 작업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서류 업무에 매몰됐죠. 그리고 결국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온라인 접수를 정지하고 우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며 모든 작업을 우편 신청으로 전환하는 똥꼬쇼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 통계는 팩스를 통해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새로 창설했던 디지털청의 주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사용하기 어렵다는 실무 공무원들의 불만에 따라 도쿄와 오사카 등은 아직까지 팩스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집계 오류가 전송 오류가 발생하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 추적을 위한 어플도 야심차게 만들었지만 너무나 허술하게 만들어진 나머지 오류가 넘쳐납니다. 감염자와의 접촉이 있어도 안드로이드 단말기에는 알람이 안 오거나 라인 메신저 앱과 연동하여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지만 오랫동안 연기된 끝에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한국에게 백신 접종 속도를 금방 따라잡혔고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백신 하나 맞기 위해서 시골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이렇게 분변한 사람들로 인해 도쿄 한복판에서는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아날로그적인 일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 문제점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 정말 이곳에 2021년에 국가가 맞는가? 세계 각국은 일본, 대한조롱의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뉴스와 그것에 대한 각국 네티즌들의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